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11월 중간선거 관련 소식인데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원과 하원. 네. 우선 몇 명씩 뽑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전해드리면 하원은 항상 전체를 다 뽑죠. 다 뽑죠. 그래서 435석에 대한 선거가 치러지고요. 상원은 이제 100석인데 100석을 다 뽑지가 않고 항상 선거 때마다 네. 3분의 1씩 뽑죠. 2년씩 돌아가면서. 2년씩 돌아가죠. 네. 그래서 이번에 100석 중에 35석을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 연방상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공화당이 지금 50대 50 아주 황금 분할인데 이렇게 50대 50일 때는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데 지금 민주당 정권이고 부통령도 민주당이죠. 카멀라 해리스. 그래서 50대 50이지만 민주당이 지금 상원을 다수당으로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연방하원은 민주당이 220석, 공화당이 212석, 공석 3석.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8석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나니까 공석 빼고 8석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연방하원은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방상원은 민주당이 현재 의석을 지켜야 되고요. 민주당은 지금 50석만 지켜도 부통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계속 상원을 지배할 수 있고 공화당은 자신들의 지금 의석을 지키면서 한 석만 더 뺏어오면 그러면 이제 연방상원의 이제 다수당이 될 수 있고 연방하원 같은 경우는 435석의 과반수 218석 이상을 차지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됐건 공화당이 됐건 218석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중간선거에서 연방상하원 다수당이 과연 어느 당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하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하원부터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상원과 하원을 양당이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많은데요. 그 538 정치 분석 매체죠. 538이 그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연방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70%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예측했는데 초경합 지역구가 538이 분석한 초경합 지역구가 12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12곳이 관건이에요. 민주당이 앞서가는 곳이 208곳, 공화당이 앞서가는 곳이 215곳. 그러니까 지금 앞서가는 곳을 다 이겨도 과반이 안 되잖아요. 네. 예, 218석 이상이 돼야 과반인데 208석과 215석이니까 두 당 다 어차피 지금 앞서가는 지역을 다 이겨도 과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초경합 지역 12곳의 승패가 결국 연방하원에서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538은 12곳 중에서 3곳만 공화당이 이기면 다수당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70%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70%니까 굉장히 유리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재미난 게 7월 중순 조사 때는 공화당의 다수당 가능성이 88%까지 달했습니다. 맞아요. 7월 중순 때는. 네, 근데 지금 10월 아닙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3개월 사이에 88%가 70%니까 18%가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제 물론 이제 10월이니까 이제 11월까지 본선거까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으니까 뭐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떨어지겠나 싶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추세를 놓고 본다면 의외로 이 연방하원 선거도 접전이 될 수 있다. 많은 예상은 연방하원은 공화당이 쉽게 다수당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접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생각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연방하원 의석수 차이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예상도 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공화당이 단 몇 석이라도 앞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은 있습니다. 어찌됐건 상당히 좀 박빙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상원은 어떠해요? 네, 상원 같은 경우는요. 역시 538의 분석을 보면 상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67%로 높습니다. 네. 네. 지난 6월 말까지만 해도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승리한다는 예상이 51%.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더 공화당이 우세하다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 6월 말 이후 지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민주당이 67%까지 상원 승리 가능성을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38은 최종 의석수로 민주당 51석, 공화당 49석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재미나죠. 예, 민주당 승리 가능성이 67%인데 결국 의석수로 보면 51대 49. 지금 50대 50에 비하면 결국 한 석 더 늘어나고 줄어드는 정도니까 예, 참 이 정치라는 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 상원 선거 중에도 지금 초경합지로 꼽히는 곳이 몇 곳 있어요. 네바다, 조지아, 펜실베니아 이런 곳이 초경합지인데 이제 이런 지역에서 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질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조지아 같은 곳이 동남부 굉장히 그 보수적인 지역이라서 공화당 아성이었다가 지난 선거에서 아시다시피 2석을 다 민주당이 가져갔잖아요. 네. 이제 그런 지역이 과연 이번에도 계속 민주당을 지지해 줄 건지 아니면 다시 공화당으로 돌아갈 건지 뭐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뜻밖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538의 분석을 보면 상원은 역시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538의 네. 분석이잖아요. 그럼 다른 분석 업체들의 전망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다른 분석 업체 전망도 있는데요. RCP, Real Clear Politics도 이 538과 더불어서 선거 때마다 거론되는 아주 유명한 정치 분석 매체인데 역시 상원은 민주당이 우세하고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하다 이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 수치는 다소 차이가 나는데요. 이 Real Clear Politics는 상원에서는 현재 아주 확실히 앞서가는 지역은 민주당이 46석, 공화당이 47석. 공화당이 한 석 더 많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원 같은 경우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니아를 비롯해서 7곳을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경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곳의 경합지 결과에 따라서 다수당이 결정되는데 그러니까 이 경합지에서 공화당이 선전하면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경합지로 분류하지만 모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경합지의 그 승패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분석이고요.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현재 220석 우세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고 민주당이 180석이 좀 우세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대로라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하원은 218석 이상을 차지하면 다수당이 되니까. 근데 이 하원 경합지가 34곳입니다. 따라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예상대로라면 뭐 이변이 없는 한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양쪽을 보더라도 누가 상원을 이기고 누가 하원을 이겨도 그 차이는 굉장히 근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원 지배당이 누가 되고 상원 지배당이 누가 되더라도 결국 근소한 차로 지배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도 그 당에서 몇 명의 반란자만 나와도 또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누가 이기더라도 좀 협치를 하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번 11월 중간 선거는 참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요즘 그 우편 투표 용지가 계속 이제 배달이 되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고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잘 체크해가지고요 꼭 보내시고 잘 모르겠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라도 여쭤보셔가지고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나는 관심도 없고 찍어줄 사람도 없고 찍어주고 싶은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찍어주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그나마 차악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미 투표를 마쳤고 아직 메일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이번에도 보면은 굉장히 여러 분들을 뽑는 그런 게 있는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럴 경우는 전 투표 안 합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사람 제가 아는 것만 그 투표를 하면 되지. 마크를 하고. 정말 모르는데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침을 튀겨서 뭐 손바닥을 때려봅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모르는 거는 저는 아예 빈칸으로 두고 그런 거 스킵해도 문제 없거든요. 문제 없어요. 맞아요. 스킵하고 넘어가시고 아는 것만.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게 모르는데 그냥 찍다시피 찍은 게 혹시 영향을 준다면 엉뚱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정말 이건 모르겠고 내가 도저히 결정 못하겠다 싶으면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주권자의 의사표시가 아는 부분에 반드시 마크를 해주시고 아는 사람은 꼭 찍고 그다음에 아는 부분 이 주민 발의안도 아는 거는 꼭 마크를 해주시고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